건물이 과연 안전한가 이 내용을 좀 주로 관심사로 두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오늘 지진이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다가 저희가 다시 일주일 만에 지금 이런 특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어떻다고 여겨지시는지요? 일단 뭐 지난 그 일주일 전에 이제 그 규모 5.1이 오고 이어서 5.8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한 380회 정도 이렇게 여진이 이제 계속 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규모 4.5라고 조금 큰 지진이 왔지만 예. 이 규모 5.8보다 작기 때문에 예. 여진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지속되는 거는 뭐 수주, 수개월 뭐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당분간은 좀 그 여진이 더 올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여진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점점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렇게 4.8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나타나니까 이게 이 점도 좀 예의주시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좀 더 주시해 봐야 될 거고요. 예. 더 뭐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아지겠지만 더 커지는 것도 안 온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네, 저희가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도 이제 리포트가 나갔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누차 정부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지진 상황에 뭐 내진 설계가 일주일 전에도 6.5까지 견딜 수 있다, 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내진 설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보는 시청자들이나 지진을 체감한 분들께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원전 설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의 설계보다 더 큰 크기로 이렇게 설계를 돼 있기 때문에 건축물도 이제 규모 5.8이라든지 뭐 규모 한 6.5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전 같은 거는 뭐 더더욱 더 큰 거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또 궁금한 게요. 이게 규모 6.5는 넘지 않았지만 지금 5.8, 5.1 그리고 그 전에 5.0도 있었고 이번에 또 4.5가 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이렇게 좀 반복돼서 지진 발생한다면 이것도 6.5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듭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구조물의 이제 탄성 범위 내에서의 그 물론 이제 반복되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피로도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구성도 문제가 되고 그러나 지금 정도의 그 정도의 반복되는 거라면 탄성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가 위험한 정도의 반복되는 정도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규모가 저희가 이제 내진 설계가 6.5 정도의 그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6.5에 이렇게 가까운 정도의 그러한 지진들이 많이 여러 차례 온다 그러면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게 이제 리히터 규모 6.5겠죠. 그러니까 리히터 규모 6.5부터 그러니까 7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원전에 대한 설명일 텐데. 원전은 아마 규모 6.5보다 더 크고 한 7.0보다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중력 가속도로 20%인 0.2G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0.3G로 이렇게 일부는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면 그 규모 7이나 7.5 더 이상의 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뭐 이게 너무 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걱정을 끼쳐드리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내지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준을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앞으로 예, 예. 그동안에 이제 왔던 지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 지진으로 경주 일대에 지진이 왔던 그런 기록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예.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건가 그 예상도 해봐야 될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뭐 연구들이 이제 계속 또 필요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내진 설계의 크기를 상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진 상세가 예. 이 잘 적용이 되느냐라는 네.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내진 상세라면 그 쉽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안에 예. 철근이 이제 안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철근의 이 구부림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재와 부재의 그 보와 기둥의 연결 관계가 있을 거고 예. 벽체와 기둥의 연결 상세도 있을 거고 예.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 있나 없나를 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건축 네. 구조 기술사들이 기술사. 해야 될 일인데요. 예. 예. 일인데 많은 이제 건물들의 구조 기술사들이 구조 설계를 하지만 예. 그거를 구조 감리를 하는 거는 상당히 잘 많이 이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구조 설계를 A라는 건물을 이제 했습니다. 예. 하고 그러면 공사를 하는 동안에 가서 제대로 이게 하고 있나 그 시공하는 사람들이 철근 배근이라든지 뭐 이런 접합 상태를 용접을 한다든지 볼트 접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예. 또는 그 현장에 그 상세가 변경이 되면 예. 바꿔주는 설계를 또 바로바로 또 해줘야 될 거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예. 하는 그런 구조 감리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아직은 우리나라가 구조 기술자들이 그 현장 감리를 하는 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부터 더 고치는 일이 제일 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네. 제가 워낙에 이 분야의 문외에서 드리는 예.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감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냥 시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예. 주로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라에서 임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라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구조 그러니까 일단 그 감리 회사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예. 그 설계자가 아. 있고 감리자가 있고 시공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감리하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업역을 해왔기 때문에 예. 구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구조 기술사들이 자기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예. 그 제대로 현장에서 시공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그런 상세들을 바로바로 고쳐줘야 될 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줘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이제 있는데 그 벽체들이 이 허리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허리만큼의 벽체가 쌓여오고 예. 또 천장에서는 이제 내린 벽이라고 그래서 이게 벽체가 또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기둥 길이가 이게 좀 짧아집니다. 예. 짧아지면 단주가 돼서 그 단주 부분만의 이 짧은 기둥에 이 전단 파괴가 많이 발생을 돼서 건물들을 보면 이렇게 X자 형태로 파괴되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뿌리가 약해서 X자로 파괴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설계는 기둥이 이만한 길이로 설계가 돼 있는데 예. 밑에 벽체가 여기 이만큼 붙어 있고 예. 또 위에도 벽체가 붙어 있어서 기둥 길이가 이렇게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짧아지는 기둥에는 이를 단주라고 그래요. 숏 컬럼이 돼서 예. 전단력이 지배적으로 많이 그 작용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 X자 형태의 전단 파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이제 이 벽체와 이 기둥과의 연결 상세라든지 예. 이런 네. 것들을 바로바로 고쳐줘야 될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예. 그냥 바로 그냥 뭐 붙여서 시공을 하게 되면 예. 그런 상세 설계가 잘못되는 거죠. 원전 구조관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됐고 시공됐는가 확인하고 감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아니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 네. 있어서. 예, 모든 건물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천공항 건물이라든지 예. 이런 국가 그 중요한 건물들 같은 데는 그런 구조 상주 감리하는 제도가 필요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남부지방에서 태풍 영향권에 예. 들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뭐 날씨나 기후 조건들이 어떤 좀 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을 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이제 어떤 영향을 2차 주죠? 피해가 예. 구조물 상황의 이제 피해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도 지진이 오고 뭐 이렇게 문의 전화도 많고 예. 뭐 그러다 보면 카카오톡도 이렇게 네, 연결이 잘 안 불통이 되고 됐었죠. 예. 불통되는 듯이 이제 이게 이제 2차 피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건물의 이제 지붕들이 상당히 파손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비가 내리치면 아, 네. 그 파손된 지붕이 더 붕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그 떨어지는 그런 물체에 의해서 사람이 다쳐서 뭐 중경상 또는 뭐 사망까지 이룰 수도 있고 예. 그런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그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겠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예.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지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어땠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뭐 국민안전처에서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국민들한테 이제 지진이 와서 얼마나 왔다 문자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뭐 지난번에도 한 8분 내지 9분 정도 이렇게 늦게 이제 왔다라고 불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분이 그래서 넘게 예. 지나서야 네, 되는데 안내 방송이 문제는 나왔죠.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 오는데 한 5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 기상 통보가 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규모로 오면 그걸 진도로 바꿔가지고 진도로 바꾸는 그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뭐 한 1, 2분, 2, 3분 이렇게 걸릴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얼마만큼 바운더리에 있는지를 또 그 시공물을 다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SMS로 이제 문자를 보내고 뭘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뭐 5분, 4분 그래서 한 9분 이렇게 걸렸다라고 그러는데 예. 차제는 이제 그게 기상청에서 해버리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와서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 이제 구마모토 대지진 후에 이 범정부 지진 대책 회의를 몇 차례 하고 그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뭐 하는 것도 발표를 했고 그때 이제 진도 4일 때는 이 국민안전처에서 이 통보문을 보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서 결정이 되고 그걸 해오는 과정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진도보다는 규모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상청에서 통보문이 오기도 전에 일단 뭐 몇 초 내로 뭐 10초 내지 요즘은 앞으로는 뭐 지금은 한 2, 30초 이상 걸리는 거라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뭐 한 10초 내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상청이 듯이 예. 1분 내로 이제 통보가 오면 예. 그거에 맞춰서 규모별로 예를 들면 규모가 한 4.0이라 그러면 제 짐작으로는 뭐 한 80km 내지 한 100km 뭐 규모 한 5.0이면 한 120km 뭐 한 네. 규모 한 6.0이면 뭐 50km 내지 뭐 200km 정도 이렇게 이거를 미리 이제 확인을 해서 예. 전달할 범위를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그걸 빨리 이렇게 그 계산을 해갖고 하면 아마 뭐 1분 내로 통보문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일단은 국민들에게 먼저 규모를 알리는 알죠. 게 우선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상청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숫자. 예, 예. 그러면 그에 맞춰서 다시 또 국민한테도 또 바꾸면 될 일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 아무래도 초과 곤두 세우는 그런 중요한 아, 사안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조금은 또 1분 1초를 빨리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중요하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한국의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느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질문인데요. 예. 뭐 일주일 전에도 저희가 이제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고층 건물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이 고층 건물, 그러니까 50층 이상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한국에선 부산인데요. 예, 예.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국의 그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1988년도 이후에 내진 설계가 이제 적용이 됐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일단은 그 이후에 진 건물은 지진에 안전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세, 예. 시공 정도 네. 이게 과연 제대로 됐냐 안 됐냐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한다 그러면 더 확실한 그 내진 보장이 되겠죠. 예. 이미 다 지어진 건물도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세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만 이제 그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과정에서의 좀 더 저 중요하죠. 엄격하고 정확한 예.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비단 부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글쎄요 뭐 안전치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뭐 철근도 조금 이렇게 빠먹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최근에는 뭐 그런 일보다는 예. 실수에 의해서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예. 다만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을 어떻게 이제 내진 보강을 할 건가? 그게 이제 그 국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일 겁니다.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고층에 계신 분들에게 이 지진과 관련된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TV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고층에 굉장히 초고층에 계시는 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런 공포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80층짜리 부산의 고층 건물이 뭔가 휘어진다, 흔들리는 느낌, 휘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고층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면 고층 건물이 휘어지고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왜 그거는 그런가요? 이제 안 휘어지면 부러지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탄성 당연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층 아파트 뭐 예. 20층, 30층, 뭐 50층, 80층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그 건물에 입력된 지진 에너지가 예. 작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 예를 들면 그 지진이 99년도 이제 대만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건물들의 동수를 다 모아갖고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네. 보면 1층부터 5층짜리에 파괴된 건물의 동수가 전체 동수의 한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6층부터 한 20여 층까지의 된 건물 개수가 뭐 나머지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지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또 한편 그런 그 문제와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예. 과거에는 지진파가 이 단주기파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동일본 대지진과 뭐 멕시코 지진 뭐 몇 가지에는 지진파가 긴 장주기파들이 요즘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고층 건물에 이렇게 그 주기가 긴 건물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그 지진도 있긴 하지만 예. 대부분의 그 지진은 그동안에 왔던 지진을 통틀어서 한번 보면 이런 단주기파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저층 건물, 즉 1, 2, 3층 내지 5층 미만의 5층 이하의 그러한 건물들이 상당히 그 지진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범정부 지진 대책에서도 예. 2층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예. 내진 설계를 하도록 지금 아마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공 감리를 좀 상주시키면서 강화해야 한다라는 걸 그렇죠. 대안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이외에도 혹시 내진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뭐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역사 지진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거 그리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네. 있던 그런 여진의 분포와 그다음에 그 크기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내진 설계를 크기를 키울 건지 어느 정도 유지할 건지 예.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6.5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이다, 여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지진의
규모 크기와 뭐 이런 거를 볼 때 규모 6.5 정도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그동안에는 뭐 규모 5.3이 그 이북국에 그게 제일 컸었고 예. 5.2가 2개, 뭐 5.1이 뭐 한 3개 뭐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5.1, 5.8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예. 근래에 근래. 여러 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최근에 이제 한 380회의 여진 기록이라든지 예. 이런 네.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 지진 발생 크기의 추이를 좀 보는 그런 연구도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 이거를 내진 설계 크기를 상향을 한다든지 뭐 이걸 적절히 해야 되지. 물론 이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해서 무지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뭐 우리가 건물이 보통 뭐 7, 80년 내지 한 100년 이내로 있다가 이제 없어지는데 네. 네. 그걸 뭐 100년에 뭐 한 번 올 만한 지진보다 더 큰 연도에 오는 지진에 한 번 올 거를 대비해서 한다는 거는 경제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이런 그 내진 설계의 그 크기를 잘 정해야 될 거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8시 33분에 경주에서 다시 일어난 규모 4.5의 여진 내용을 가지고 과연 한국에 있는 건물들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지 건물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좀 알기 쉽게요. 건물별로 좀 살펴보죠. 저희가 그 영상이 지금도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야구장에서 중계를 하다가요. 예. 그 중계 화면에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장면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일주일 전에 지진이 발생하고 한국야구위원회에서 각 야구장을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야구장 같은 큰 건물들은 좀 널쩍하잖아요. 그렇죠.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예, 수평으로 넓습니다. 넓잖아요. 야구장 같은 건물은 안전하게 잘 설계가 돼 있습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그 내진 설계가 예, 예. 과연 잘 돼 있냐 안 됐느냐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약한 상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 확인을 하고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그 내진 상세가 잘 적용이 돼 있는 곳이냐 아닌가를 확인을 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예, 영상이 상당히 많이 흔들려서요. 아마 예. 저기 그 야구를 보러 가신 분들도 저게 이제 사직구장의 영상인데요. 롯데와 넥센의 경기,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높이별로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숫자로 표현하자면 저희가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저층, 고층, 초고층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뭐 저층은 지진 규모 몇 점 몇까지 견딜 수 있는지, 뭐 혹은 고층은 몇, 초고층은 몇. 뭐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한국의 모든 건물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까지 견뎌야만 된다고 보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층, 뭐 중층, 고층, 뭐 초고층. 고층, 초고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설계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 나름대로 이제 그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물론 건물이 이렇게 있고 지진이 오면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네, 잠시만요. 예. 카메라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예. 건물이 이렇게 있고 지진이 오면 이렇게 흔들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설계할 때는 예. 쉽게 설계할 때는 그 등가정적 해석으로 하면 건물에 바람이 이렇게 온 것처럼 예. 지진이 흔들리겠죠? 밑에서 흔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예. 이제 설계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건물의 그 지진의 규모나 예. 뭐 세기에 의해서 정해진 내진 설계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거로 입력을 시켜서 이 건물이 그 규모 6.5에 저항하도록 예. 저층은 저층대로, 중층은 중층대로, 고층은 고층대로 네. 저항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고층이 될수록
지진보다는 바람에 의한 영향이 더 커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에 아파트 같은 건물로 볼 때요. 예. 아파트 건물을 볼 때 한 20층 정도의 우리가 물론 평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 건물의 그 한 4세대 내지 6세대 정도, 예. 한 30평 정도의 평형의 4세대 또는 6세대 정도의 건물로서 20층 내지 25층이 넘게 되면 예. 지진력보다는 바람에 의한 영향이 더 커집니다. 네. 예. 이제 물론 이제 그게 1990년대 중반, 예. 초중반에 제가 이제 구조 설계를 하고 했을 때의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이긴 하지만 예. 그러다 보면 층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지진에 의한 결정되는 값보다는 바람에 의한 그 값이 더 커져서 예. 그게 이제 더 크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네. 일주일 전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첨성대가 흔들거렸다는 보도를 이제 교수님도 예. 접하셨겠습니다만 실제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고 보시는지. 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저도 첨성대 구조에 대해서를 정확히 뭐 이런 거는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은 드릴 예. 수는 없지만 그냥 신문 보도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예. 그 안에 있는 뭐 내용의 물체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라는 거로만 아는 정도입니다. 네, 지금 이 문화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재가 지금은 안전하긴 합니다만 일부 또 손상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추가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끝까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좀 문화재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좀 보완을 한다거나 뭐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있나요? 나름대로 이제 문화재 연구소에서 또 그러한 문화재들에 대해서 뭐 내진 그 성능 평가라는 거를 이제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내진 설계 우리 하는 규모의 이 건물 이 문화재가 안전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과 절차는 다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내진 보강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예.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물들 중심으로 또 어떻게 지진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 안에 있는 설계나 어떤 구조들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